오늘은 소변 거품의 진짜 의미와 왜 기름이 신장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기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카카오톡으로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저녁에 손주들과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서 함께 드시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달목에 깊게 패이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소변을 볼 때 거품이 가득 생기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서 70대 초반의 이현숙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 2개를 식용유에 지져서 드시고 호박,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도 볶는 방법으로 요리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손자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치킨이나 탕수육 같은 중국 요리를 시켜서 함께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 외식도 별로 없었고 저녁에 치킨도 한두 조각 먹었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싶어 넘어갔는데 거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예전처럼 계란 후라이나 볶음 요리를 자주 해드시고 계신가요? 문제는 기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사실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핏줄이 수십만 개 모여서 피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들은 기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산화된 기름은 혈관 안쪽을 직접 공격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치거나 볶음 요리를 할 때 15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기름이 잘 구워지면 공기와 만나 산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기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긴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그게 바로 소변 거품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산화된 기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말입니다. 새 수도관은 녹슨 물이 흘러도 어느 정도 버티지만 30년 된 수도관은 조금만 불순물이 섞여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가 넘으면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염증을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배달치킨을 먹어도 하루 이틀이면 몸이 스스로 회복했지만 지금은 그 회복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배달음식은 대부분 같은 기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치킨집에서 하루 종일 쓴 기름은 이미 산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회복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제는 몸을 덜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단을 전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기름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이 받는 부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으로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름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 부엌 어딘가에 들기름 한 병쯤은 있으실 겁니다. 혹시 들기름과 함께 볶아서 요리를 하고 계신가요? 들기름 하면 국 끓일 때나 나물 볶을 때 쓰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진짜 힘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나타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혈관 안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결국 혈관 덩어리입니다. 신장 안에 있는 수십만 개의 가느다란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이 제 기능을 합니다. 오메가3는 이 미세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탄력을 되찾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100도만 넘어가도 오메가3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오히려 산화되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고 산화된 기름만 남습니다. 들기름은 마치 마른 흙에 물을 적시듯이 우리 몸속 혈관에 직접 스며들어야 합니다. 뜨거운 열을 가하는 순간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대한영양학회와 여러 영양 가이드에서는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들기름은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기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 그냥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린 맛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미지근한 물 한 모금과 함께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복에 먹으면 들기름이 위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퍼지면서 혈관 벽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까지 도달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기름을 그대로 삼키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땐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들기름을 살짝 얹어서 드시거나 삶은 두부나 나물에 불을 끈 뒤 생으로 한 스푼 뿌려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역국 끓일 때 미역을 들기름에 먼저 달달 볶아놓고 물을 붓는 습관 말입니다. 무국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들기름에 볶고 오래 끓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자극적인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기름이 오래 가열되면 아크롤레인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미역국이나 무국은 물로 먼저 끓이세요. 다 끓인 다음 불을 끄고 마지막에 들기름 한 스푼을 마무리로 넣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들기름의 오메가3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볶음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들기름을 넣고 오래 볶지 마시고 다 볶은 후 불 끄고 마지막에 추가하세요. 하루 한 번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들기름도 기름이기 때문에 과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선한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개봉한 지 오래된 들기름은 이미 산패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병으로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신선할 때 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은 볶는 기름이 아니라 마지막에 얻는 기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름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에 올리브 오일 한 병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이라고 다 같은 올리브 오일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올리브 오일이라고 쓰인 제품이 수십 가지인데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은 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아무거나 사서 쓰십니다. 심지어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계란 후라이를 부치거나 생선을 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로 튀김이나 부침 요리를 하고 계신가요? 올리브 오일은 좋은 기름이 맞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국내 식품과학 분야 연구들을 보면 이 폴리페놀이 우리 혈관 안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혈관 벽에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걸 혈관 내피라고 부릅니다. 이 내피가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신장의 미세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은 이 혈관 내피를 보호해서 염증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반응이 완만해질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혈관에 상처가 생깁니다. 특히 신장혈관은 혈당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런 혈당 흔들림을 완화시켜서 신장혈관을 보호합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듯이 혈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름은 얼마나 센 불에 얼마나 오래 쓰느냐에 따라 성분이 달라집니다. 연구들을 보면 올리브 오일을 오래 가열하면 폴리페놀과 비타민 성분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센 불에서 오래 가열할수록 좋은 성분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으로 요리를 절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튀김처럼 높은 온도로 오래 쓰면 좋은 향과 성분이 줄어들어 아까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엑스트라 버진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기름 요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올리브 오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트라 버진이고 다른 하나는 퓨어 올리브 오일 또는 라이트 올리브 오일입니다. 퓨어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을 거쳐서 발연점이 높습니다. 발연점이라는 건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퓨어 올리브 오일은 200도 정도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나 생선구이처럼 기름을 가열해야 하는 요리에는 퓨어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폴리페놀 함량은 엑스트라 버진보다 적지만 일반 식용유보다는 나은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에 올리브 오일 2병을 준비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병은 생으로 먹는 용도입니다. 아침 공복에 1스푼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무침에 쓰세요. 두부에 올리브 오일 1스푼 뿌리고 간장만 살짝 치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퓨어 올리브 오일 1병은 요리용입니다. 계란 후라이 부치거나 볶음 요리할 때 이걸 쓰세요. 엑스트라 버진을 고를 때는 병 색깔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한 초록색이나 갈색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투명한 병은 빛 때문에 기름이 쉽게 산화됩니다. 그리고 병 뒤에 적힌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1년 이내에 생산된 신선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생으로 1스푼 먹는 데 두고 센 불로 굽거나 볶을 땐 요리용 올리브 오일을 따로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기름도 쓰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기름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십니다. 식빵에 잼 바르고 커피 한 잔으로 끝내시거나 달달한 시리얼에 우유 부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자들이 사다 놓은 크림빵이나 단팥빵으로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갑니다. 혹시 아침을 빵과 달콤한 음료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런 식사의 문제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겁니다. 식빵이나 단빵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확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신장 혈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혈당 관리가 신장 건강의 핵심인 겁니다. 여기서 코코넛 오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중쇠지방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MCT라고 부르는데 일반 기름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식용유나 동물성 지방은 긴 사슬 구조를 가진 장쇠지방산입니다. 이건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중쇠지방산은 사슬이 짧아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간으로 직접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로 전환됩니다. 마치 마른 장작처럼 빨리 타오르는 연료인 겁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중쇠지방산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단백질도 어느 정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중쇠지방산은 에너지로 바로 쓰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빵만 먹는 것보다 코코넛 오일 반 스푼을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쇠지방산은 인슐린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당이 오르지 않으니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슐린 부담이 줄면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혈당과 인슐린 변화에 민감한 장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정되면 신장 혈관도 부담을 덜 받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포화지방 과다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으로 천천히 적응하셔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상온에서 하얗게 굳어 있습니다. 한 스푼 떠서 입에 넣으면 체온에 녹으면서 기름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 느낌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따뜻한 차에 녹여서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빵을 덜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기름도 양이 약입니다.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루 한 스푼 이내로 지키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기름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기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름을 더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쁜 기름부터 줄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나쁜 기름을 계속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마트에서 제일 큰 식용유만 고르고 계신가요? 큰 통 하나 사두면 석 달은 쓸 수 있으니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름을 쓰느냐가 신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피해야 할 기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마가린과 쇼트닝 같은 인공적으로 굳힌 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원래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만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트랜스 지방 섭취를 하루 총 열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신장의 미세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린은 땅에 발라 먹지 마시고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나 빵도 가능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같은 정제 씨앗 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을 5대 1 정도로 유지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20대 1에서 30대 1까지 오메가6를 훨씬 많이 먹습니다. 오메가6가 과하면 몸속에 염증이 증가합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공격하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이 기름들을 고온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배달치킨집에서 하루 종일 같은 기름으로 튀김을 하면 기름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기름 찌꺼기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맑았던 물이 순식간에 탁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된 기름이 혈액에 섞이면 혈관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같은 기름을 2~3번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날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으로 그냥 요리하시는 겁니다. 한 번 사용한 기름은 이미 산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름을 다시 가열하면 산화가 더 심해집니다. 기름을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는 기름 종류를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두유나 카놀라유 대신 요리용 올리브 오일을 쓰시거나 소량의 들기름을 쓰세요. 기름 양도 줄이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키친타올로 한 번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기름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절대 같은 기름을 재사용하지 마세요. 한 번 쓴 기름은 바로 버리세요. 마가린은 집에서 치우세요. 빵에 바를 거면 버터를 쓰시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세요. 과자나 빵을 사실 때는 뒷면에 적힌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쇼트닝이나 경화유가 들어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좋은 기름 한 스푼을 실천하세요. 들기름이든 올리브 오일이든 코코넛 오일이든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드세요. 나쁜 기름을 줄이고 좋은 기름을 더하는 겁니다. 좋은 기름을 더하기 전에 나쁜 기름부터 줄이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오래 먹으면 혈이 탁해지고 맥이 막힌다. 오늘부터 꼭 시작하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